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9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을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소폭, 나스닥은 다우보다 조금 더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미국채 금리가 상승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고요. 시장 하락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마이클 바라고 연준 금융감독 부문의 부의장이 상원은행 위원회 청문회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미국은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고 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요, 이번 은행 파산을 계기로 해서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검토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한 1000억, 예금 기준으로 1000억 달러 정도 넘는 은행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규제 강화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 나왔고요. 그게 이제 시장을 좀 하락으로 이끄는 모습이 있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올라서 그랬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3.5%, 10년물, 2년물 4%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왜 국채금리 올랐냐면요, 아시겠지만 제롬 파월이 지난번에 그 성명서를 통해서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없다,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은 더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점도표에서는 5월 FMC에서 0.25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그 이후 없는 거로 나오지만 제롬 파월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제레미 시겔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가요? 연준이 이미 인플레이션을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해도 된다, 침체를 위해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왜 이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6%면 사실 9.1에서 내려온 게 3%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2%까지 가려면 아직도 4%가 내려왔는데 왜 이겼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긴 거 이미 이겼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채권왕으로 그 유명한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미국이 몇 달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이런 발언이 자꾸 나와요. 그런 와중에 블랙록,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에서는 최대죠. 여기서 연내 금리 없다, 이런 보고서를 블랙록 투자연구소에서 내요. 그게 금리를 자극했고, 그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을 약간 압박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 시장도 강해 보이지만 내부를 보면 얘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시장도 보시면 대형주 위주로 시장을 방어하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도 역시 대형주만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이 지금 주가 방어하려고 노력만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료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돼 104가 나왔어요. 전월 103이었고 전문가 예상치가 100이었는데 사실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 소비 지출이죠. PC 이제 발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태의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개인 소비 지출이 계속 안 좋았는데도,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텼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강한 것이 다시 둔화됐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왜냐면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가 돼야만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둔화가 안 되거나 있으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지 않는 거죠. 저는 제레미 시겔이 자꾸 연준이 이미 인플레이션을 이겼다라는 발언을 보면서 정말일까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고인플레이션을 인정해라, 그런 얘기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더는 안 늘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2%까지 곧 갈 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고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결국 침체를 잡아라, 그런 얘기 하는데요. 라가르드 ECB 여론 총재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우선이다.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하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터질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옛날 레리 서머스가 스탑앤고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 1970년 80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아서 금리를 멈췄다가 결국 문제가 되면서 금리를 더 빠르게 올리는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왠지 그 사건이 터질 것만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미래를.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2%, 이 인플레이션 2%를 맞춘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6%는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다. 그런 얘기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 시장을 좀 보시면 나스닥은 0.45, 다우는 0.12%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뭐 계속 다우는 나스닥 행보 중에 있어요. 근데 다우는 어저께 그래도 플러스 0.5%까지 갔었네요. 그랬다가 밀린 상황이었고요. 이거 주봉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저께 0.37%까지 갔다가요, 마이너스 0.4%까지 갔다가 소폭 줄이면서 끝나랬지만 행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지금 그 5일선 밑으로 떨어졌죠. 계속 4, 5일 동안 5일선 위에서 놀았는데 5일선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장중한 때 1%까지 빠졌었네요. 빠졌다가 지금 낙폭을 줄여서 0.45로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상당한 저항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은행 문제에 대해서 뭐 미국 은행 시스템 건전하고 뭐 탄력적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과거에 시장은 항상 금융권 문제가 시장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커요. 그게 시장을 뭐 많이 흔들었던 과거 사례를 본다면 지금 은행 문제가 아직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좀 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만전자 지금 사도 될까?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가요 7일날 있어. 7일날 지금 그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정도까지 떨어졌다 뭐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는 약 3조 적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영업이 아무리 좋아도요, 삼성전자 하면 생각나는 건 반도체거든요. 핸드폰과 반도체. 뭐 가전도 있어요. 뭐 백색 가전도 있지만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 이게 1번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적자가 전체 시장을 까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반도체가 주력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용인에도 약 300조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300조. 뭐 지금 하이닉스는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죠. 그다음에 이 삼성까지 들어오면 뭐 용인이 완전 반도체 시장이 되는 거죠. 반도체 시장이 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현실화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번 7일 실적 발표하게 되면 실적 바닥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반도체가 호조세로 바뀌지 않는 한은 실적은 계속 까먹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증권가에서도 전망이 서로 엇갈린다고 합니다. 엇갈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일단 실적 발표 후에 어떤 방향성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 반도체 사업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될지 요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도체 300조 투자에 대한 발언이 나오고 난 후, 보고서 나온 후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상쇄시키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요즘 고점에 다시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6만 전자니까 뭐 7만 전자 갈 걸 대비해서 산다 그러면 뭐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사실은 지금은 그냥 구경하는 게 더 현명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개미들이 지난번에 5거래일 동안 나왔지만 여전히 개미는 600만 명이라는 거, 이것만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개미가 아주 많다라는 거. 그들을 다 먹여 살릴 만한 어떤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과거사는 거의 없었죠. 개미가 많으면 종목은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코스피가 2400 안착 시도를 합니다. 지금 이틀 동안 코스피가 2400까지 올라왔어요. 코스피가 지금 2400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저께 2400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금요일에 2400 오르고서 지금 4거래일 동안 이제 2400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대만은 빠졌고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많이 올랐죠. 왜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위클리 만기 전날이에요. 우리나라가 위클리 만기 전날 상당히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제 추세를 벗길 거냐 말 거냐. 사실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13개월 연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엑셀로 그 바이든이 뭘 내라 뭐 그 했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요. 제가 이거 자세히 못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저께 그 미국에서 예상수익 계산법도 엑셀을 통해 내놔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반도체 기업들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시장이 반영하는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